길어서.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너 왜 이렇게 자아가 깊이 안 돼?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량 문제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얘는 X% 이제 증가, X% 감소 이런 문제 나올 때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거랑 연결돼서 어디서 또 나오냐면 원가 정가에서도 이게 증가 감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기존 가격이 X라고 할게. 여기에서 A% 증가했다라고 하면 얘들아 이 A%를 더해줘야 되지. 원래는 이거거든? X라는 게 있어요. 여기 X에서 증가했으니까 더 할 거야. 근데 만약에 A%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 X에 A, 안 써도 돼 아직. X의 A%, 즉 X의 100분의 A만큼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쓰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X랑 X 있죠? 이 X로 묶어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라고 배우는데 이 공통인수로 묶는 것을 너희 이거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분배 법칙 할 때 똑같은 거 곱해져 있으면 분배해주잖아. 그걸 다시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X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 앞에 있는 수는 X와 지금 뭐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보이지는 않지만 무슨 수가 곱해져 있을까요? 이 X는? 1. 1이 곱해져 있겠지. 그럼 그 1이 이렇게 써줘야 할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수는 뭐가 곱해져 있어요? X의 100분의 A가 곱해져 있지. 그래서 이제 100분의 A라고 해서 이렇게 써줘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X를 분배해서 곱하면 위에 값이 똑같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 10% 증가다라고 하면 110% 떠올리잖아. 그거랑 똑같아. 1 더하기 100분의 10을 해서 100분의 110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것에 A%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런 표현을. 만약에 A%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그냥 X라고 표현해 볼게요. X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해요. 이렇게 곱해주면 A% 증가했다를 표현하는 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감소라고 하면요. 감소면은 뭔가 더해주지 않고 빼주지 않을까? 감소면은 이 더하기가 빼기로만 바뀌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도 더하기가 빼기로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A% 감소했다라고 하면 기존 가격 X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A가 아니라 1 마이너스 100분의 A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증가 감소가 이제 원가 정가랑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냐면 가격을 인상시켜요. 그러면 가격을 A% 인상했다 하면은 A% 증가로 식을 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할인해요. 그러면 A% 감소로 생각하고 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걸로도 이어질 거야. 이제 원가 정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우리 예전에 부등식에서 원가 정가 했었니 안 했었니? 했었는데 9.9로 예를 들어서 했었어요. 그죠? 원가는 제발 원래 가격이라고 하지 마세요. 원가는 뭘까요? 그래, 그거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치, 원재료 가격이라고 했어. 원재료 가격. 그래서 그게 원가고요. 근데 원가대로, 원재료 가격대로 판매자가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그 가격을 붙이는 걸 뭐라고 해요? 가격을 팔려고 정해 놓은 가격이 바로 정가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정가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 이 정가대로 판매한다면 판매가가 정가가 되는 거고 정가를 증가시켜 뭐 인상시키거나 할인시키면 판매가가 새로 만들어지겠죠. 이 판매가에서 원재료 가격 원가를 뺀 게 뭘까요?
아 정가. 아니지. 아유, 판매가에서 너무 쉬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뭘까요? 이익. 그치. 유나만 장사해야 돼.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또 정리해야 돼. 원가 있어요. 원가대로 안 판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정가가 있어요. 정가는 원가에다가 몇 퍼센트 붙여서 할 거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가 있어요. 이 원가, 정가, 판매가 잘 구분하고 그럼 여기서 이익을 구하려면 어쩌라고? 이익을 구하려면? 판매가 빼기 이익은. 예, 정가 빼기 원가 아닙니다. 판매가 빼기 원가예요. 예를 들어 그냥 원래 두 종쿠가 5,000원이었는데 그걸 7,000원으로 이제 인상시켜서 팔 거야. 그러면 나의 원가는 1,000원이었어. 그러면 이제 6,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지. 4,000원의 이익이 아니라. 이익은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이 된다. 또 써주는 거야. 이거는 저번에 부등식 때 한번 정리했었어요. 이 증가 감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작년에 비해 올해가 어떻게 되었다 유형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볼게요. 정리만 해봐봐. 저거. 그리고 같이 볼게요. (741번) 자, 741번 보시면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4% 감소, 그 다음에 여학생은 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명이 감소한 408명이다. 자, 이 문제요. 이거 몇 퍼센트 증가한 전후 양 있지? 1 플러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하는 거. 이걸로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 문제. 그냥 몇 명 늘어났고 몇 명 줄어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식 세우면 돼요. 자, 봅시다. 이렇게 지난 해가 나오고 올 해가 나오는 문제들, 이렇게 뭔가 1년이 지나고 또는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변화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변화량이 생길 거란 말이야. 기준을요, 올해나 최근이 아니라 과거로 두세요. 옛날로 두세요. 작년으로 두세요. 그럼 이 741번 문제도 어떻게 할 거냐면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을 거야.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막 아직 연립방정식 나는 초보다 하는 친구들은 작년, 올해 이렇게 표를 써도 되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작년을 X명, 작년 남학생, 여학생을 Y명 이렇게 쉽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분필 한번 떨어뜨렸더니 분필이 쪼갈랐네.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 이렇게 잡을게요. 나 선생님 이거 남 한자로 쓴 거니까 그냥 한글 남이라고 쓰셔도 돼요. 작년에 여학생 수를 Y명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럼 일단 작년 가지고 식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 혹시 너희 문제 보고 맞춰봐. 문제 적나라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합이 몇 명일지 문제 읽고 맞춰보세요.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합이 몇 명일까요? 410명. 400. 10명. 왜 안 속아? 408로 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 408은 뭐냐면 올해라고 했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2명이 감소해서 408이래. 그러면 그 전년도인 작년에는 408보다 2명이 더 많았을 테니까 410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남학생, 여학생 수의 합은 4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식이 하나 생성되고, 그 다음 문제 뭐래요? 작년에 남학생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4% 감소했대. 근데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 100 마이너스 이렇게 안 할 거고 1 마이너스 저지도 안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 반이 있어요. 블루반이 있어요. 이 블루반이 이제 오늘 오지 않은 준우까지 해서 6명이 있어. 근데 3월 달에 남학생이 5명이 들어왔어요. 너무 과한가요? 남학생이 한 3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온 남학생 수 일단 더해주고, 아니, 나가는 거 하면 우리 반 너무 속상하니까 딴 반으로 바꿀게요. 그냥 A 중학교가 있어요. 나가는 거 하려고 하니까 졸라 속상해. 아니, 그래서 A 중학교에 이 작년 학생 수가 100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올해 들어서 남학생이 5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5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5 하겠지. 그 다음에 여학생은 3명이 나갔어요. 그럼 여학생 3명 나갔으면 마이너스 3을 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 이걸 구해도 되는데, 그냥 증가한 수, 감소한 수를 한번 확인해보자. 들어온 남학생 수에다가 나간 여학생 수를 빼면요, 5 빼기 3이니까 결국에 몇이 돼? 2가 되지. 그럼 우린 전체적으로 몇 명이 증가한 거랑 똑같냐면 2명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증가한 사람 수만큼 더해주고 감소한 사람 수만큼 빼주면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얼마나 더 늘었느냐, 얼마나 더 줄었느냐, 그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다 보시면 남학생은 어떻게 됐대요? 몇 퍼센트? 4%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남학생 수가 아니라 그냥 감소한, 나간 남학생 수만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100분의 4x, x명의 4%만큼은 나갔죠. 이 새끼들 나갔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은 어때요? 들어왔어. 몇 명 들어왔어요? 5%. 그러면 기존 여학생 수 y의 5%, 즉 100분의 5y만큼은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해줘요? 플러스 해줘요? 플러스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화한 양이 감소했나 증가했나 봅시다. 전체적으로 2명이 감소했대. 그러면 지금 이걸 계산했을 때 플러스 2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될까? 2명이 감소. 그치?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나간 학생 수랑 들어온 학생 수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된 거라서 2명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줘. 이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증가한 후 또는 감소한 후의 양으로 하면은 문제가 너무 숫자가 커져요, 두 번째 식이. 그래서 그냥 감소량, 증가량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면 플러스 얼마, 전체적으로 몇 명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는 거. 얘들아, 그럼 이거 계산할 건데 너희 두 번째 식 불편하잖아. 뭘 하겠어요? 에? 뭐라고요? 크게 당당히. 100을 100을 곱해요. 더 당당히 말해. 100을 곱해요. 양변에 100 곱합시다. 그러면 여기 그냥 분모 100 죽여버릴게요. 이렇게 분모 100 약분할게요. 이렇게 이 마이너스 있는 100을 곱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200이고, 첫 번째 식 보면은 가만 냅두면 우리가 연립하기 힘들죠. 대입법하기엔 숫자가 좀 크니까 가감법으로 해줄 거예요. x를 4x가 되도록 맞춰주면, 즉 위에 있는 식에 4를 곱하면 x 소거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에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10에다가도 똑같이 4를 곱해줘요.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더해볼까? 더할게요.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4x는 소거되죠. 5y랑 4y 더해요. 얼마니? 9y 마이너스 200에다가 1640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y값 구할 수 있겠니? y값 계산해 주시고, 계산된다면 x값까지 계산을 할 건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우리는 y만 구하면 돼. 왜일까요? 문제 봐봐. 남학생 구해요, 여학생 구해요? 여학생. 그치?
근데 Y가 여학생이었지, 우리가 설정할 때. Y만 구해서 올해 여학생만 구해줄게요. 일단 그냥 Y는 작년 여학생 수입니다. 올해 여학생으로 바꿔줘야 돼. Y 일단 얼마 나와요? 아, 너무 잘했어요. 160. 그런데 어쩌라고? 여학생은 올해 어떻게 됐어요? 5%가 붙었어. 5%가 증가했어. 이제 증가한 후의 양 요걸로 계산하면 돼. 5%가 증가했어요. 그럼 저걸로 계산할게요. 그럼 160명이 있다? 이 160명이 있는데요. 틀어져. 160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안 돼. 이런 걸로 해야 돼. 근데 삐뚤어질 거야. 160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 플러스 100분의 얼마 이거 해줘야 되지. 몇 퍼센트 증가해요? 5%.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 즉 100분의 얼마? 105. 곱해주면 이게 올해 여학생 수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 계산해서 마무리해야 되더라. 그냥 사실 160명에 5% 구하기 졸라 쉽잖아요, 얘들아. 나 생각해봐. 160명의 10%가 얼마야? 16명이지. 그거 반띵하면 5%지. 8명 아니니? 8명이 늘어난 거니까 그냥 8명 추가하셔도 돼요. 꼭 저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수면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증가감소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동시에 원가 정가 문제가 나옵니다. 원가 정가 문제 한번 해볼게요. 찾아준다? 뭔가 어지러운 거 하고 싶은데 어지러운 게 없어. 자, 다 어지러운 게 없어서 이익 나오는 문제 할게요. 그냥 744번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미지수 먼저 정해야 되는데 정할 거 생각난 사람 있으면 말해주세요. 미지수 뭘로 넣을까요? 미지수를 B상품의 원가 하나 찾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하면 좋을까? A 상품의 원가 이렇게 놓을까요? 네. 그러면 A 상품과 B 상품의 원가를 각각 X, Y1이라고 줄게요. 써볼래요? A 선생님 상품 쓰기 졸라 귀찮으니까 원가라 쓸게. A 상품의 원가를 X1, 그 다음에 B 상품의 원가를 일단 Y1이라고 놨는데, 얘들아 이거를 이 판매자는 얼마에 샀어? 합쳐서? 2만 원에 산 거 보여요? 이 샀다는 거는 소비자가 산 게 아니야. 판매자가 이제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2만 원에 이 두 제품을 모두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원가의 합이 뭐야 X 이지라고 써져? 원가의 합이 2만 원이어야겠지. 그래서 원가대로 팔면은 등신새끼라 했지. 뭐라 했어요? 뭘 붙여야 돼? 이익을 붙여야 돼. A 상품은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어요? 20. 어? 20. 뭐야 뭐 이렇게 몇 번이나 말한 거야? 아, 그 짧은 시간에 20. 여기 20%의 이익을 붙였대요. 그럼 얘들아 이거는 20% 증가시킨 거지. 20% 증가했어요. 1 플러스 100분의 20을 곱하면 되겠지. 100분의 120. 그러면 기존 가격 X1 원가에다가 100분의 120을 곱합니다. 이거 100분의 120 숫자 너무 크다, 약분하고 싶다 하면 약분하셔도 돼요. 그리고 B 상품은 이익을 붙이지 않고 얘는 오히려 할인을 했대요. 잘 봐. 몇 퍼센트? 30. 그러면 이거는 B 원가에다가 뭘 곱해야 돼?
30% 할인이면 100분의 70 맞을까? 1 마이너스 100분의 30이니까 그러면 100분의 70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았더니 얼마가 되냐면 3,000원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했어. 일단 너네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 이익? 판매가 빼기 원가? 그치?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세워주고 선생님이 두 번째로 조금 더 간편한 버전 그걸 하나 더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두 번째씩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하나 더 써줄 테니까 그걸 믿고 쓰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 120%의 정가를 정했고 70%로 정가를 정해서 팔면은 이익이 3,000원이 생긴대. 그 이익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판매가잖아요. 이 판매가에서 원가 이게 원가 맞죠? 두 상품의 원가 빼면 3,000원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고 다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 741번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만 계산해서 3,000이다 이렇게 놔도 돼.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세워줄 식은 원래는 원가가 X1이었는데 20% 붙였으니까 20%를 얻었어요. 우리는 X1의 20%를 얻었어요. 그리고 Y1은 손해를 봤어. 왜냐면 할인했거든요. Y1은 30% 할인했으니까 30%를 손해봤지. 그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얻은 것과 손해를 얻은 것을 총 계산을 했을 때 어쨌든 3,000원의 이익은 얻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3,000원이 된다라고 해서 식 세워도 되고 두 번째 과정이 약간 불편한 친구들 선생님이 세운 두 번째 식이 혹시나 좀 나에게는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첫 번째 식으로 그냥 판매가 빼기 원가는 이익이다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해 봅니다. 선생님이 안 해줄 거예요. 연립은? 해보세요. 근데 가격인데 막 원가인데 마이너스 나오고 이러면 안 돼? 가격 잘 계산해? 너희 벌써 피타고라스 정리 해봤니? 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그 ABC가 뭐예요? 그 C는 일단 빗변이고 그리고 A랑 B는 빗변을 제외한 변이에요. 맞아요.
일단 하면은 뭐? 아 내가 이게 나왔고. 아니 2번이 나온 게 아니고 맞아? 너무나 아 근데 이게 아직 내가 계산 안 나오긴 해. 이게 그거야. 왜 그렇게 살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그렇구나. 싸가지가 없네. 여기 저번에 그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너무 무리한 나이에. 딱이 박혔니?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겼지? 전초 태세? 이렇게 좋아하는 에이 이거 뭐? 진짜? 아 진짜 근데 나오고 있어? 네 이거 참. 나 이거 수술 준비했대. 재미없어. 두 번째 식이요. 아래 걸로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아? 네. 그러면 100이 이제 곱해진다고 10이 곱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약분해서 10이 곱해지면 2x-3y는 3만이지. 네. 그럼 첫 번째 식 2x로 만들자. 그래서 2x 플러스 2y는 4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는 3만으로 만들어요. 이제 소거해주면 되지 않아요? 5y 얼마예요? 5y는 Y는 아이, 아닌데요. 만. 5y는 만이거든? 그럼 만은 얼마예요? 2만 아니 난리 났어. 2천 그치? 그럼 B 상품의 원가는 2,000원이고 그 다음에 A 상품의 원가는 그럼 얼마니? 이건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말해볼게요. A 상품은 원가가 얼마 나와요? 졸라 커. 18,000원 나와. 우와. 그죠? 왜냐면 두 상품의 원가의 합이 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B 상품의 원가를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2,000. 그치? 이거 우리가 봤었잖아. 아니 A 상품 뭐길래 이렇게 원가가 B 상품에 비해 비싼가? 내가 맞았어. 뭐야 누가 틀렸어? 아니에요. 자 하나만 유형 하나만 딱 할게요. 일에 대한 문제 이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일에 대한 문제는 등장했었는데 너희 원래 여러 개의 정보가 들어오니까 아마 1학년 께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자면 이거는 전체 작업량을 1로 두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 이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뭐 보통 1분은 단위 시간으로 잘 안 주고요. 왜냐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별로 없으니까 1시간이나 하루 이렇게 단위 시간을 줘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분수로 표현해. 예를 들어 얘들아 선생님이 무슨 일 해볼까? 선생님이 우리 학원을 청소한다고 해볼게. 왜요? 왜 5야? 우리 학원 청소하는데 예를 들어 총 3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1시간에 이 학원의 몇 분의 몇 만큼을 청소할 수 있을까? 3분의 1.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바로 갑시다. 여기 보시면 747번 갈게요. 봤어요? 747 보시면 해리, 어머니 이렇게 두 등장인물이 함께 6일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일의 양을 해리가 3일 동안 그 다음에 어머니가 15일 동안
그럼 해리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냐라고 했어. 근데 이거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풀잖아요? 답이 분수로 나와서 니네가 졸라 어색할 거야. 왜 답이 분수지라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학원 청소로 예를 들었듯이 선생님 하루에 1시간에 할 수 있는 청소량이 분수였었죠. 그렇게 1시간, 하루 이렇게 단위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분수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전체 작업량을 1로 줄 거니까. 자 그러면요. 해리가 혼자 며칠이야 이거? 야 이거 굉장히 큰 작업인가 봐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할게요. 해리가 하루 동안,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X. 분수로 나오겠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해리 말고 또 누구 있어? 어머니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Y 이렇게 줄 거야. 났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리가 3일 동안 작업하고 어머니가 15일 동안 작업하는 상황도 되고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 일이 6일 동안 해서 끝마쳐진대요. 이거 두 개로 식을 세우는 거야. 첫 번째 상황. 해리랑 엄마랑 함께 일을 해요. 6일 동안. 그러면 해리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X고 엄마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Y인데 해리나 엄마나 둘 다 6일 동안 작업하잖아. 그러면 이 하루의 작업량에다가 6을 곱하면 일이 완성돼야 돼. 끝나야 돼요. 아까 말했어. 일의 완성, 작업량의 총합은 1로 든다고 했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1 싫은데요 100으로 들래 막 이렇게 좀 고집 부리면 안 되고 1이 제일 편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방법이. 그 다음에 해리는 3일 동안 작업하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15일 동안 작업을 해서 마쳤대요. 이번에 둘이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야. 해리는 3일 동안 혼자 작업을 해요. 그럼 해리가 작업하는 양 3일 동안 작업하는 양은 3x가 될 거고 엄마는요? 엄마도 혼자 15일 동안 해요. 왜 엄마를 이렇게 오래 해? 엄마 15일 동안 작업하는 양은 15y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일이 맞춰진답니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1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이제 뭐 하면 돼? 저 연립방정식 풀면 답이 어색할 수 있지만 분수로 나올 것이라고요. 해보세요. 했다고요? 네. 벌써 했다고요? 네. 나 6x랑 6y가 있는 걸 보고 3x를 6x로 맞춰줄까? 6x 플러스 6y는 1 6x로 맞춰줄게요. 그러려면 아래에 있는 식은 뭘 곱해야 돼? 양변에 2 30y 2 이렇게 답이 분수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거 뺄 건데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으로 뺄게요. 왜냐면 아래에 있는 식이 개수가 더 크니까. 30 빼기 6 하면 24 맞아요? 24y는 2에서 1 빼면요?
아, 2. 대단한데? y는 24분의 1. 그럼 얘들아 y가 24분의 1이면 이제 x 구하면 되겠지. x 구합시다. 24분의 1 여기다 넣으면 재수없잖아.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낫지 않니? 여기다가.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6x 플러스 4분의 1은 1. 6x가요 4분의 3이 돼야 돼. 양변 6으로 나눠보세요. x 얼마 나올지? x는 몇 분의 몇 나와요? 6으로 나눠야 돼요. 나눈 거 맞아요? 23분의 3이니까 8분의 아, 약분을 안 한 거예요? 아, 약분하면 어떻게 돼? 그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혜리는 하루 동안 전체의 8분의 1만큼의 작업을 할 수 있고 엄마는 하루 동안 전체의 24분의 1만큼의 작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문제 보시면 이 일을 혜리가 혼자 하면 끝내는 데 며칠이 걸리니요. 봐봐요. 얘 하루에 8분의 1만큼 작업해. 그럼 이거 다 마치려면 며칠 걸리겠어요? 8일 걸리겠지. 그래서 이제 혜리가 혼자 마치는데 8일이 걸린다.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문제까지만 하고 이 대망의 거섭시, 농도, 비율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은 월요일 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연방 활용이 더 어려워? 너희는 1차 함수가 더 어려워? 저희 참수한테 그래요?